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29일 미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59%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반면 S&P 500과 나스닥은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경계감이 악재로 작용했지만 미국의 2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3% 성장하면서 투심을 떠받쳤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양대 증시가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 홀로 매수에 나서면서 5거래일 만에 2,67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8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된 HLB가 급등하며 시가총액 3위에 올라섰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 대선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앞선다는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한 달 만에 1%포인트 격차로 역전하며 앞섰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의 지난달 조사에서는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트럼프 후보에게 2%포인트 차로 밀렸는데 한 달 만에 지지율이 역전됐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두산그룹주의 주가가 사업 재편 선언 전보다 최대 38% 넘게 하락했습니다. 두 달여간 주요 4개 회사에서만 시가총액이 6조 2천억 원 넘게 증발했습니다. 소액주주 피해 논란에 금융감독원까지 제동을 걸면서 두산그룹의 사업 재편은 철회됐지만 주가는 급락한 모습입니다. 두산은 지난달 11일 24만 1,500원이던 주가가 오늘장에서 14만 9,500원으로 38%대 하락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킹스탁의 조승현입니다. 주식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하나 오늘도 고민 많으셨죠? 오늘 바이킹스탁에서는 시장의 이슈뿐만 아니라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특급 매매 기법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서 댓글로도 소통해주세요. 8월의 마지막 평일인 오늘은 국내 양대 증시 기분 좋게 동반 상승 마감해줬는데요. 간밤 미국에서는 2분기 GDP 호재가 발표가 되면서 엔비디아 실망감으로 하락했던 반도체 대형주의 낙폭이 축소됐습니다. 다가오는 9월에는 더욱 풍성한 상승률 내실 수 있도록 오늘은 최창림 전문가님의 승률 높은 투자 전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바이킹스탁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최창림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벌써 네. 8월의 마지막 금요일인데요. 그러네요. 아쉽기도 하고 또 9월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날씨는 조금 더 선선해지지 않겠어요? 네, 하지만 그렇죠. 이제 전문가님의 상승률과 그런 연구는 앞으로 더 뜨거워질 전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전문가님 어떤 분이신지 시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최창림 전문가입니다.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경계감이 굉장히 심한 상태에서 관망하는 추세가 지배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발표 이후에 되려 반도체군이 하락을 하면서 어제 좀 안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금요일이잖아요. 불타는 금요일인데 오늘 통상 금요일장은 전강 후약장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오늘 장은 후반에 강했어요.
자, 이 부분이 다음 주 시장을 기대하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월 정말 힘든 장이었습니다. 폭락장도 있었고요. 자, 8월 끝났어요. 이제 정말 활기차고 정말 좋은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 보시면서 투자 전략 잘 세우셔서 다음 주부터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창림 전문가님은 손실나지 않는 안전한 매매로 유명하시죠?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막 하단 참고해주세요. 저는 이어서 전문가님과 오늘의 시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코스피가 5거래일 만에 2670선을 회복해줬고 네. 또 코스닥이 무려 8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해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좀 엔비디아 실적 실망감으로 힘들어하셨던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래도 2차 전지 매수세는 요즘 좀 강합니다. 네, 오늘 맞습니다. 증시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일단 오늘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있나 싶을 정도예요.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은 실질적으로는 호실적을 발표했어요. 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좀 반응은 좀 차가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번 주는 한 요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엔비디아 주가입니다. 예, 시장이 기대치가 높아도 너무 높은 상태예요. 예, 너무 높았기 때문에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6.3%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파로 국내 반도체 시장이 조금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일이죠. 목요일 날. 그래서 지금 시총 3위까지 떨어졌는데 엔비디아가 이번에 300억 달러가 넘는 그 매출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올랐어요. 그 1분기보다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분기에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미 놀래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23년도에 엔비디아가 72억 달러를 합니다. 72억 달러 매출을. 그리고 1분기에. 그리고 2분기에 135억 달러를 해요. 근데 24년도 1분기에 260억 달러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260%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690%가 나왔습니다. 엄청난 성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슈가 됐던 거고요. 다들 놀란 거예요. 거기에 마진율 같은 경우도 79%가 나왔습니다. 엄청난 마진율이거든요. 쉽게 설명드리면 10,000원짜리를 팔았는데 7,900원이 남은 거예요. 이미 시장이 엔비디아에 관련해서는 놀랄 만큼 놀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AI 반도체에 있어서 거의 뭐 선두를 치고 나가면서 거의 점유율을 다 가져가고 있죠. 근데 지금 점점점 경쟁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지금 경쟁사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엔비디아의 성장성에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부분도 있고 블랙웰이라는 차기 반도체가 원래 3분기에 출하가 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했어요. 3분기에 출하는 지금 생산이 지연됐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면서 4분기에 출하될 것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블랙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지만 그 추락 시기가 뒤로 미뤄지면서 그 부분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은 잘 나왔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엔비디아가 정말로 큰 이슈가 발생되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높아진 이 기대치를 충족시키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부활하고 있는 2차 전지죠. 이거 굉장히 기뻐하실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종목 진단을 하다 보면 아직도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2차 전지의 반등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 내용은 엔비디아 실망 매물에 대한 반사이익이다라고 적어놨지만 사실 지금 2차 전지는
중국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지금 중국이 패권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중국 전기차에다가 미국이 100% 관세를 부과해요. 그리고 유럽연합이죠. EU에서도 100%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 전이에요. 캐나다도 100% 부과를 하겠다라고 동참을 했어요. 자,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미국을 극복하지 못하면 앞으로 극복하기가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자국 내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겠다라는 상황인데 그것마저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지금 글로벌적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반사의 이익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화재 사건이 굉장히 많았죠. 올해 저도 뉴스 보도를 찾아보다 보니까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 올해 8월까지, 그러니까 올해 8월까지 전기차 화재 사건이 24건이 넘는다라고 해요. 그만큼 지금 전기차 화재 사건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벤츠 사건도 있었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대부분 다 중국산입니다. 중국이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점유율이 세계 1, 2위예요. 거의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LFP 배터리로. 1위가 CATL이고 2위가 비아드예요. 근데 그 안정성에 대한 의심을 글로벌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그 반사이익을 우리나라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4대 기업 중에 3대 기업이 하고 있어요. 삼성이 하고 있죠. 삼성 SDI, LG도 하고 있어요. LG, 엔솔, 그리고 SK도 하고 있죠. SK1. 4대 기업이 4대 기업 중에 3대 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왜 할까요? 그만큼 앞으로의 성장성과 그런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수주 잔고가 1,000조 원이 넘습니다. 엄청난 규모예요. 역사상 수주 잔고를 1,000조를 깔고 진행했던 산업은 없습니다. 심지어 반도체도.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다만 지금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슈 때문에 지금 실적이 좀 악화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발주를 냈던 기업들이 최소한의 물량도 지금 발주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되려 그 기업들의 보상금을 지불하면서까지 지금 연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듯이 글로벌적으로는 지금 중국을 좀 옥새를 재는 그런 듯한 느낌이 들면서 우리나라가 분명히 좀 반사이익을 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하방을 키우면서 지속적으로 내려왔잖아요. 내려오다가 여기에서 급브레이크가 밟혔어요. 급제동이 걸리면서 나는 반등할 거다. 나 아직 안 죽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앞서 인선말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시장 보면서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자, 9월 시장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말미에도 종목 하나 또 갖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 바라겠고요. 방송 말미에 오픈할 테니까 이번에는 꼭 참여하세요. 제가 저번 주에 뭐 드렸는지 기억나시나요? 혹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그 종목이 제가 드리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 넘는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제가 이번 주에도 좋은 종목 가지고 나왔으니까 저랑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딥페이크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사실 그 보안주가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이 딥페이크가 뭐냐면 그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AI가 만든 그 가상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가짜 컨텐츠들은 사실 그 전에도 있었거든요. 네, 합성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런 컨텐츠들이 있었는데 이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교해서 이게 사실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정교하다 보니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피해자가 10명 중에
3-4명이 미성년자일 정도로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안주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보안주 봐야 돼요. 왜? 우리는 앞으로 AI와 로봇 발전에 있어서 계속 발전을 할 거거든요. 그 두 분야는. 근데 그 두 분야에도 보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자율주행에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율주행으로 부산 내비를 찍었어요. 근데 해킹을 당해서 차가 뭐 부산으로 안 가고 산으로 가면 안 되겠죠. 휴머노이드 로봇? 이제 앞으로 백내에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이 한 대씩 다 있을 겁니다. 물론 업그레이드나 이런 부분이 다 통신으로 돼요. 근데 거기에서도 보안이 되게 중요합니다. 보안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안 관련주들 AI와 로봇의 그리고 자율주행과 함께 클 수 있는 그런 성장성이 높은 그런 섹터군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빨라요. 예, 왜냐하면 움직여야 될 종목들이 아직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섹터군이 움직이고 나서 좋은 그 시즌에 아마 실적이 실질적으로 숫자가 찍히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 보안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는 사실 엔비디아였습니다. 엔비디아였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늘 방송 말미에 정말 선물 같은 종목 가지고 나왔으니까 요즘에는 근데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빠른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요. 1분 1초 대응해야 됩니다. 그만큼 빨라요. 수급 이동이 원체 빠르다 보니까 수급 정말 작은 거래량으로 단봉으로 크게 급등시켰다가 또 단봉으로 작은 거래량으로 급락시키는 이런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략상 대응 전략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그런 부분들 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같이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혼자서 시황을 분석하기는 어려운데요.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전문가님의 시황을 들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막 하단 참고해주세요. 저희는 이어서 오늘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종목을 알아보는 오늘장 스타킹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업종입니다. 딥페이크 범죄 이슈로 관련 업종과 보안 업종 올라왔고요. 신약 기술 개발과 금리 인하 수혜주로 제약바이오 업종 주목받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전력 사용량의 원자력 발전 업종 올라왔네요. 다음으로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초소형 레이저 기술로 바이오 진출이 기대되는 라메디텍 올라왔고요. 렉라자 FDA 승인 이후 연일 신고가 경신 중인 유한양행 주목받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대응 기술이 부각되면서 라운시큐어 올라왔네요. 오늘도 다양한 종목들 올라왔는데요. 저는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6가지 종목 중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익숙한 종목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오늘 네. 어떤 종목 꼽아주실까요? 오늘 유한양행, 그다음에 라온시큐어, 우리기술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종목들에서 골라주셨는데 유한양행과 우리기술은 지난주 종목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고공행진하는 종목인데 네. 특히 먼저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폐암치료제 FDA 승인을 했다는 소식에 신고가 찍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더 오를 수 있을까 좀 의아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일주일간 신고가 연이어서 경신했고 그렇죠. 또 어제장에서는 대신증권의 가장 높은 목표가도 터치를 했어요. 네. 다음 주 어떻게 전망 지켜보시나요? 일단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저는 저번 주에도 가지고 나왔지만 이번 주에도 또 가지고 나온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서 더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이든 우리기술이든 다시 갖고 나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지난주 여기 서울경제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어요. 그래서 공략도 했습니다. 네, 공략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그 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어요. 거의 한 달 내내 말씀드렸습니다. 자, 뭐냐? 제약바이오 꽃은 면역 항암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항암제가 이제 움직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표적인 종목이 유한양행이고 그리고
이번 주는 유한 양행을 빼고선 또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유한 양행이 또 다시 한번 움직이면서 이슈를 만들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렉나자 이 부분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 유한 양행의 매출은 1조 8천이에요. 1조 8천억 원. 근데 지금 이 기술 이전비로 받을 그러니까 로얄티와 이런 걸 포함해서 매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조 5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국산 첫 FDA 승인이에요. 근데 이 FDA가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FDA를 통과했다, 다른 국가들도 통과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시장 확대가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런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더 많이 뛸 거예요. 지금 컨센서스가 1조 5천억 정도 나오고 있지만 더 나올 겁니다. 글로벌적으로 시장이 점점점 확대가 되면서 FDA를 통과했다라는 거는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장 3분기에 마일스톤을 받으면서 매출에 바로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움직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사실 이 종목을 이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날 말씀을 드렸고요. 요날 시초가 공략을 했거든요. 요 캔들 시초가 공략을 했고 그 이후에 바로 거의 한 25% 넘는 급등이 나옵니다. 예, 단 이틀 3일 만에. 예. 그래서 이런 대응 전략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안내받고 싶으시면 저랑 함께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지금 렉나자가 1을 냈어요. 근데 렉나자뿐만이 아니라 뭐 에이즈 치료제 그리고 C형 간염 그리고 항생제도 수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동사는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해요. 자, 수출을 지금 많이 하는데 그 전에 많이 했겠죠. 그 전에는 달러가 강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로 환산했을 때는 매출이 더 찍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지금 대부분 다 창사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을 찍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매출과 영업이익은 추가적으로 더 좋은 흐름 보일 거고 3분기에 마일스톤을 받을 거고요. 3분기에도 좋은 실적이 나올 거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 성장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 유한양행이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아요. 예, 다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좋은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약 기술 개발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한양행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스타킹 종목은 라온시큐어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번 주에 딥페이크 관련 이슈가 좀 뜨거웠습니다. 네. 이제 정부가 딥페이크 규제 강화하겠다라고 내용을 밝히면서 네. 좀 사이버 보안 관련주가 주목을 받았는데 그렇죠. 제가 궁금한 게 그중에서도 라온시큐어를 콕 집어주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그 보안주도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움직임이 가장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라온시큐어 같은 경우도 제가 요 음봉 크게 나왔을 때 있잖아요. 이날도 저는 좋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오늘 뭐 20%가 넘는 급등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 보였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앞전에 이 매물 벽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에 계신 분들이 지금 본전 심리가 굉장히 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5개월 정도가 다 흘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매물 벽에 맞고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꼬리를 계속 그리고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안 관련주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도 괜찮은 섹터군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뭐 지능형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전기차, 뭐 자율주행 뭐 이런 부분에 다 들어가요. AI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 관련주 앞으로 성장성이 좀 기대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라온시큐어 같은 경우는 모바일 보안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특화가 돼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핸드폰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모바일 보안 서비스 그 솔루션 사업은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라온시큐어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가지고 신원 인증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뭐 신분증을 안 들고 다니겠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생체 인식이라든가 아니면 모바일 신분증도 확대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국가별로도 지금 신분증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모바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앞으로는 화폐도 없어질 거예요. 우리가 뭐 지폐를 들고 다니잖아요. 저는 안 들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1,000원짜리, 뭐 10,000원짜리, 뭐 50,000원짜리 지폐를 들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 부분도 디지털화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 차원에서는 되려 그런 디지털 화폐가 어떻게 보면 불법 자금 은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분명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미 디지털 화폐는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라운시큐어라든가 드림시큐어리티 이런 종목들이 아마 보안 관련해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움직임도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딥페이크 관련 기술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라온시큐어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스타킹 종목은 우리 기술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우리 전문가님은 정말 스치면 급등이라는 말이 좀 적합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기술도 지난주 스타킹 종목이었는데요. 네. 사실 지난주에는 현대로템의 휠과 또 타이어를 독점 공급한다고 해서 급등을 했는데 네. 오늘 장에서는 또 체코 원전 수주 프로젝트 기대감에 9% 넘게 올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의 성장 전망도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네.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언급하면 다 움직여요. 저도 놀랄 지경이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보여드릴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랑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주에 갖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갖고 나왔어요. 예, 왜냐하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사실 이게 정식적인 공략주는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언급드리는 종목들은 대부분 여기에서도 좀 안전하고 수익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로 드립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빠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요즘에 시장이 굉장히 빨리 움직여요. 요즘에는 주식은 대응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 꼭 찍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하방을 경직을 한 상태예요. 예, 하방을 경직을 한 상태고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지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내려가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면 뭘까요?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기술이 최근에 방산 이슈를 받고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방산 이슈도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크라이나도 안 끝나 있고 중동 리스크도 안 끝났잖아요. 지금 유럽 국가들은 방산비를 지금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일본도 가까운 일본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자, 우리나라는 방산을 1차적으로 이미 뭐 폴란드든 뭐 유럽 국가들한테 납품을 했습니다, 이미. 근데 2차 수주도 지금 다시 받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가성비 대비해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써보니까 괜찮다.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수주가 이어지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방산 테마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전 수주 기대감도 있어요. 원래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원전 테마로 많이 움직였습니다. 원전 테마로 움직였는데 그 전에 좀 지나긴 했어요. 체코 원전 30조도 있고요.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지금 대통령이 방한을 했죠. 거기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봤던 프로젝트가 원전입니다. 원전과 방산이에요. 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동사는 둘 다 가지고 있다 섹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규모도 48조 원이에요. 자, 디테일한 플랜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 이슈가 점차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 나올 때마다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대치가 원체 높았어요. 30조 원 규모다니까 원차 높다 보니까 급등을 한 부분인데 그 이후에 좀 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개미 털기가 끝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좀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스타킹 종목으로 유한양행, 라운시큐어, 우리기술 짚어주셨습니다.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의 이렇게 스치면 급등하는 종목들 매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똑똑한 종목을 골랐다면 이제는 실전 매매를 해봐야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을 알아보는 셀킹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우리 최창림 전문가님은 주식계의 포세이돈이시잖아요. 네. 오늘 셔츠도 좀 파란 빛깔을 입어서 더 포세이돈 같은 느낌이 나는데 네. 이 삼지창으로 승률 100%를 내는 매매 기법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도 사용하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삼지창 기법이에요. 제가 여기다가 시장을 이기는 기법이다라고 적어놨어요. 요즘에 시장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기법을 가지고 나왔고요. 지지 말라고. 예, 항상 이기는 매매 하시라고 갖고 나온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삼지창 기법은 핵심 요건이 있어요. 핵심 요건이 있는데 이 핵심 요건이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속 성장 가능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분명히 물립니다. 근데 보통 손절 잘 못 하시잖아요. 어려우시죠? 그러면 본전에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그 다시 수익권을 주면서 나한테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대부분 지속 성장 가능한 그런 종목이에요. 성장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분기에 호실적을 발표해. 2분기도 마찬가지고 3분기도 계속 실적이 좋아져요. 그러면 실적 이슈만으로도 우리한테 수익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 성장 가능한 대장 테마군에서 항상 종목은 픽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메이저의 누적 수급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1%, 2%, 3% 내려고 주식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30%, 40%, 50%, 100%, 200%, 300% 이런 수익 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급등은, 그런 큰 상승은 개인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가 항상 그런 큰 상승에는 수급이 동반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관이 있을 거고요. 메이저. 그다음에 외인도 있어요. 외인도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머니도 있어요. 예, 다 뭐 이걸 다 세력이라고 하죠. 이런 메이저들이 매집을 시작을 하면 분명히 기술적인 차트, 그러니까 기술적인 분석상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걸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고 외인과 기관의 이 수급은 매일매일 모니터링이 가능해요. 매일매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종목별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챙겨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큰 상승을 원하니까. 그리고 중요한 삼지창 차트상 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삼지창 기법. 그 이후에 대기권 돌파 매매 기법이 또 있어요. 자, 그 매매 기법과 삼지창 기법이 합쳐졌을 때는 시너지가 나옵니다. 시너지가. 네, 더 큰 대시세가 나와요. 그런 자리입니다. 자, 시장을 이끄는 주도 테마.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내용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매물벽을 1차적으로 돌파했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상위인 종목. 거래 대금을 왜 넣었을까요? 거래량만으로는 사실 명확하게 메이저의 누적 수급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종목별로 1,000원짜리가 있을 거고 10,000원짜리가 있을 거고 10만 원짜리가 있을 거기 때문에 거래량만으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을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래 대금 그리고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높은 종목은 떨어질 때도 잘 안 떨어져요. 많이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해요. 예,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그리고 저 앞에 최근을 붙인 거는 우리는 싸게 사야 되잖아요. 예,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싼 부근에서 사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지창 기법 같은 경우는 단기, 중기, 장기 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일 유동 주식 거래량의 30% 이상 나와야 되는 부분은 단기적인 접근을 할 때 필요한 부분입니다. 요거 쉽게 설명드리면 만약에 종목이 주식을 1,000만 주를 발행했어요. 대주주가 200만 주 갖고 있고요. 2대주주 이하 100만 주 갖고 있다. 그럼 700만 주가 남죠. 여기에서 30%면 210만 주인데 이 정도 거래량이 나와줘야 그날 단타 단기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기법들 삼지창 기법, 대기권 돌파 매매 기법 이런 부분들 이거 혹시 뭐 설정할지 모르시는 분들 다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다 기법 자료와 이런 부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삼지창 매매 기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으로 전문가님의 기법을 적용한 종목들도 들여다봐야겠죠?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지난주 따끈따끈한 스타킹 종목부터 시작을 해서 대웅제약, 라파스 그리고 현대로템까지 전문가님을 대표하는 종목들이 아주 빼곡히 쌓여 있습니다. 맞습니다. 종목들 지금 상승률 현황과 기법 적용한 사례가 궁금한데요. 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언급하면 다 움직입니다. 지금 보시면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특히나 이 바이킹스탁, 그러니까 서울경제 바이킹스탁에서 추천드리는, 그러니까 공략하는 그런 종목들이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방송 말미에 한 종목 갖고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대웅제약입니다. 제가 대웅제약 여기에서 공략을 해요. 네, 시초가 공략합니다. 11만 2,200원에.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요. 상승을 하면서 제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더 흐름이 있을 거다. 있을 거다. 있을 거다. 지금도 자리 좋다. 지금도 자리 좋아요. 지금도. 자, 이 앞에 횡보 구간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하락 구간이에요. 이 상승이 크다 보니까 횡보처럼 보이는 건데 하락 구간이었습니다. 자, 하락을 하던 종목이 갑자기 여기서 캔들 윗골이 달린 캔들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나와요. 그 다음 날 방송했습니다, 제가. 네, 다음 날. 이 캔들을 스타트로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최고가 15만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종목은 라파스예요. 라파스도 여기 그 내일장 바이킹, 그러니까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 종목 있잖아요. 그 종목으로 소개를 시켜드렸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방송을 이날 해서요. 시초가 공략을 합니다. 다음 날. 그 시초가가 15,920원이에요. 그 이후에 5거래 5일 걸렸습니다. 5일. 5일 만에 15,920원에서 31,500원까지 올라갔어요. 이 라파스는 당시에 붙이는 비만 치료제 이슈로 움직였습니다. 당시에 비만 치료제가 어떻게 보면 제약 바이오의 그 귀환을 알리는 선두에 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비만 치료제가 이슈를 받으면서 그 종목 테마군들이 굉장히 많이 확장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선발대가 움직인 이후에 뒤늦게 라파스가 급하게 뛰어들면서 급한 상승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함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한전산업이에요. 한전산업도 지금 여기에서 진입을 합니다. 진입을 해서 추가적으로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줬어요. 전기 쪽도 어떻게 보면 AI 관련 종목입니다. 앞으로는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질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전기 먹는 하마예요. 그래서 전력 설비라든가 전선주 그리고 구리 가격이 여기서부터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내려오고 있잖아요.
달러는 안전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자재 같은 경우는 위험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라든가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경기가 회복이 되면 원자재 수요가 증가를 할 거다라는 부분 때문에 원자재가 상승을 합니다. 자, 구리 가격 그리고 뭐 철강서, 뭐 리튬 이런 가격들이 이제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선 관련주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삼천당 제약이에요.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이 앞선 이 흐름이 박스권 흐름이에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게 횡보처럼 보이는데 박스권을 그리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방송 이날 해서 그 이후에 좋은 흐름 보이면서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삼천당 제약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제약바이오를 3개월째 밀고 있어요. 제가 3개월 전에 방송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약바이오 보자. 근데 당시에는 너무 생뚱맞은데 지금은 반도체인데 왜 갑자기 제약바이오 보재? 이런 분들 많았어요. 저도 말씀드릴 때 좀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 제약바이오가 다 하고 있죠. 시장 이끌고 있죠. 특히나 그 선두에는 유한양행이 있고 유한양행은 저와 함께 있고요. 자, 다음 종목은 세명전기입니다. 세명전기 아까 한전산업이랑 내용은 비슷해요. 네, 비슷해서 전기라든가 전력 설비 쪽은 조금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삼성공조입니다. 이것도 AI 관련 종목이에요. 데이터 센터의 그 냉각 시스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조 시스템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방송 이후에 바로 다음 날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흐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종목은 유니테크노 전력 저장 장치 ESS에 관련된 종목인데 이 종목도 이틀 만에 좋은 흐름 보이면서 거의 20% 가까운 급등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현대로템이에요. 현대로템도 제가 이 서울경제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드렸어요. 자주. 그래서 저희가 방송을 이날 해서 시초가 49,950원 공략합니다. 그 이후에 55,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지금도 흐름 좋아서 아마 추가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상황이 생길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현대로템은 방산 관련주예요. 매출이 3조 원대입니다. 근데 수주 잔고가 10조 원이 넘어요. 3년치 수주를 이미 깔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방산 이슈는 앞으로 지속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제가 지난주에 방송드렸던 종목이에요. 지난주에 드렸던 그 내일장 바이킹 종목이다. 그래서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날 방송을 해서 이 다음 날 시초가 공략을 했고요. 그 이후에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 만에 21.65%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한테 좋은 수익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게 지금 오늘 54,500원까지 올라갔는데 제가 2차 목표가를 드린 게 55만 원이에요. 네. 55만 원이기 때문에 55,000원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요거 찍으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렸던 2차 목표가가 55,000원이에요. 잠시 후에 제가 지난주에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드렸고요. 잠시 후에 오늘 갖고 나온 종목 오픈하도록 할 테니까 이번에는 꼭 참여를 하셔서 좀 수익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즘 시장은 뭐다? 빠른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 그런 전략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안에 오시면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삼지창 매매 기법과 종목들 들어봤습니다. 방송 시간 외에도 스치면 급등하는 전문가님의 종목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자막 하단 참고하셔서 꼭 전략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내일장 바이킹 시간이 이어집니다. 투자의 첫걸음은 좋은 종목을 잘 사는 거죠. 다음 주 월요일장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종목을 알아보는 내일장 바이킹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내일장 종목은 오스코텍입니다.
유한양행의 항암제 렉나자의 원 개발사로 연내 마일스톤 400억으로 성장 날개를 달 기업입니다. 다음 주 내일장 종목으로 오스코텍 짚어주셨는데요. 저는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스코텍은 이 유한양행을 이렇게 연일 신고가 랠리하게 만든 바로 그 렉나자의 원 개발사잖아요. 맞습니다. 맞죠? 네. 네, 렉나자에 대한 그 수익 비율이 제가 알아보니까 유한양행과 이 오스코텍의 6대 4라고 하더라고요. 네. 좀 이런 수익 비율을 감안했을 때 아직 좀 주가 탄력이 덜한 것 같은데 네. 지금이 매수 기회로 생각해봐도 될까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한양행이 움직일 겁니다. 그럼 유한양행이 움직이면 이 동사도 같이 움직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이슈가 뭐냐면 항암제죠. 렉나자 이슈입니다. 렉나자 이슈인데 이 렉나자를 최초에 만든 회사가 이 오스코텍입니다. 그러니까 원 개발사예요. 이 렉나자를 만들었던. 그래서 2015년도에 유한양행으로 기술을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스코텍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한양행이 3분기에 마일스톤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오스코텍도 함께 받습니다. 네, 함께 받아요. 그 금액이 40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400억. 근데 동사는 전년도에 매출이 50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매출의 8배가 넘는 금액이에요. 400억이면. 그리고 통상 제약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는 적자 회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FDA 승인과 함께 흑자 전환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컨센서스에서 올해 흑자 전환을 35억 정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때가 주식이 움직일 때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또 크게 움직입니다. 물론 지금 그 기대치로 인해서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긴 하지만 여기에서도 지금 하방 경직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락의 좀 제한적인 부분이 계속 눈에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움직일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제약바이오임에도 불구하고 흑자 전환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차트 한번 보실게요. 차트 한번 보시면 그 전에 이미 어느 정도 기대감으로 사실 올라오긴 했습니다. 네, 올라오긴 했어요.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이 주가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유한양행 말씀드리면서. 유한양행이 한 번 더 주가가 업그레이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스코텍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유한양행이 이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스코텍도 좀 눈여겨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까 그 앵커님이 먼저 얘기하셨듯이 비율이 지금 수익 배분 비율이 6대 4기 때문에 앞으로 유한양행이 돈을 버는 만큼 오스코텍도 벌 겁니다. 그리고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매출 비중, 그러니까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전년 동기 몇 프로 올랐다, 전년 동기 영업이익은 몇 프로 올랐다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항상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주가는 사실 여기에서는 크게 이 주가가 뭐 밸류보다 높다 안 높다 이런 부분보다는 기대감이 더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언제 꺾이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기대감이 살아있는 한 이 종목은 지속적으로 움직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하방을 계속 막고 있는 상태라서 추가적으로 저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 그러니까 월요일 날 시초가로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37,0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45,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5만 원 잡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오스코텍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수익 내기 힘든 요즘인데요. 자막 하단 참고하시면 매일 전문가님의 제2의 유한양행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승률 100% 도전 삼지창 기법이 최창림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장 스타킹 종목으로 유한양행과 라온시큐어, 우리기술 짚어주셨네요. 내일장 바이킹 종목으로는 오스코텍 꼽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